시사발전소 한진입니다. 행정안전부가 경찰을 장악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이 나왔습니다. 권고안이 어제자로 나온다라고 제가 이미 예고를 드렸었던 것인데 역시나 이 권고안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게 되니까 아니야 다를까 예상했던 대로의 모습입니다. 관련된 내용은 이제 JTBC의 기사를 통해서 보도록 하죠. 기사 보겠습니다. 행안부의 경찰 지휘조직 신설, 장관이 경찰청장을 직접 지휘한다. 행안부 장관 자문기구인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참고로 얘기하지만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는 이상민 장관이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에 졸속적으로 만들어진 위원회입니다. 원래는 자문위원회는 경찰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이미 있었어요. 근데 기존의 위원회를 사용하지 않고 새롭게 만들어 버렸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경찰권을 확실하게 장악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어떤 위원회였던 거죠. 자, 아무튼 어제자 오후 1시에 최종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행안부 내에 경찰 관련 지원 조직을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경찰국이라고 하는 비판을 받고 있죠. 자,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과 관련해 이미 법령을 발의하거나 제안하고 소속 청관을 지휘하고 수사규정 개정 협의를 하는 등 다양한 권한이 주어져 있지만 행안부 내에서 이런 업무를 보좌할 조직이 없다라는 게 이유라고 설명했다라는 겁니다. 정부 조직법상 각 행정기관장은 소속 청의 중요 정책 수립에 있어서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지만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는 관련 규칙이 없기 때문에 이 지휘 규칙을 만들라고도 주문했다라고 합니다. 행안부 안에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등 경찰 고위직에 대한 후보 추천위원회를 마련하라고도 권고했다라고 하고요. 경찰의 권한남용과 부패 방지를 위해 경찰 자체 감찰을 강화하고 감사원 등의 외부 감사도 실질화하는 것도 권고를 했고 경찰청장을 포함한 고위직 경찰 공무원에 대해선 행안부 장관에게 징계 요구권을 부여할 것도 제안했습니다. 행안부는 오늘 권고안을 토대로 해서 경찰청 등 관련 부서와 이 법제화를 위한 협의까지 시작할 예정이라고 하죠. 이제 신호탄이 제대로 쏘아져 올려진 겁니다. 자, 뭐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일반적으로 정치 저간층들의 경우에는 혹할 수는 있죠. 그래서 뭐 경찰이 문제가 많았으니까 고치겠다라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혹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 자문위원회의 권고의 본질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무엇보다 행정안전부가 법 개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시행령 개정으로 경찰에 대한 통제권을 강행하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 측에서는 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같은 이 법적 대응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미 권고안이 나오기 이전부터 법적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확실히 이번 권고안을 통해서 이 30여 년 전에 사라졌던, 정확하게 얘기해서는 32년 전에 사라졌던 경찰국의 부활의 우려가 굉장히 커 보입니다. 자, 행정안전부가 경찰의 통제를 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막강해지는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러한 권고안인 만큼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훼손의 여지는 꽤 분명해 보이죠. 사실상 경찰이 정치 권력에 종속될 상황이 놓여져 있는 것인데 이 권고안이 나오자마자 김창룡 경찰청장부터 비롯해서 뭐 경찰 지도부가 이에 대한 반발의 의사를 좀 담고자 긴급 회의를 또 진행을 했고요. 이어 즉각적으로 공식 입장을 냈다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일단 그 관련된 내용도 기사를 통해서 먼저 보고 나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는 것으로 하죠. 자, 머니투데이 기사를 함께 보겠습니다. 행안부 통제안 발표에 경찰 즉각 반발, 역사적 발전에 역행한다. 자, 경찰청은 이번 공고안은 역사적 발전 과정에 역행하며 민주성, 중립성, 책임성이라는 경찰제도의 기본 정신 또한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서 국가 조직의 기초이자 헌법의 기본 원리인 법치주의가 훼손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지적했고요. 경찰 운영의 근간이 바뀔 수 있다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어느 때보다 그 영향력과 파급 효과를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찰의 주요 치안 정책에 대한 심의 의결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도 입장문을 냈죠. 경찰 행정제도를 32년 전의 과거로 되돌리려 한다라는 심각한 우려를 갖게 된다. 권고안은 경찰 행정을 과거와 같이 국가 권력에 종속시켜서 치안 사무 고유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사실상 31년 만에 경찰국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전국의 일선 경찰들도 역시나 경찰 통제 추진에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국민적 합의가 없는 행안부의 독단적 경찰 통제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권력에 취약한 경찰 탄생과 직결될 것. 행안부가 경찰국으로 경찰 인사와 예산, 감찰 사무에 관여하겠다는 것은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민주 견제 원칙을 훼손할 것. 이미 운영되는 경찰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자치경찰제를 이원화 자치경찰제로 바꾸는 등 실질적인 견제 방안은 얼마든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엇나가고 있는 권고안에 대해서 지적을 또 했죠. 경찰 권력 견제에 관한 의견은 오직 국민에게서 나와야 한다. 그래서 국민 합의에 의한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라는 것도 언급했습니다. 시민단체 등 민간에서도 자문위 권고안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요. 민병과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경찰 개혁 네트워크도 행안부의 경찰 직접 통제는 경찰을 대통령,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으로 이어지는 직할 체제로 편입시켜서 권한 행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에 대한 정치적 통제가 아니라 민주적 통제의 강화가 필요하다. 대통령과 국회가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국가경찰위를 통해서 경찰의 인사와 예산을 통제하고 옴부즈만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다수의 장치로 경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의 권한 분산 방법으로는요,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조직 분리를 전제로 한 독립적 수사청을 설치하는 것, 자치경찰제도의 지방 이양, 정보경찰의 폐지, 보안경찰의 축소 등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그 행안부 자문위가 내놓은 권고안, 지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국회 패싱 논란 계속해서 지속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저도 언급을 드렸듯이 상위 법령인 정부 조직법을 개정하지 않고 이 시행령을 개정해서 행안부가 경찰권을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엄연히 법 위반입니다. 정부조직법 제34조에는 행안부 장관의 사무가 열거되어 있는데 치안, 경찰 등의 내용은 없죠. 즉 경찰청이 이 행안부에서 외청으로 독립할 때 당시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이었던 행안부 장관의 사무에서 치안, 즉 경찰에 대한 이 치안 규정을 삭제한 정부조직법 취지를 고려하게 되면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것이지 시행령을 아무리 건드려봤자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거는 상당히 위헌적인 시행령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권고안 논의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국회 논의 등 국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아서 민주적 절창성을 담보하지 않았다는 것, 자문이라는 형식만 거쳤을 뿐이지 밀실에서 논의가 된 것이다. 밀실 논의에 대한 부분도 지적되고 있는 것이죠. 자, 행정안전부가 경찰의 통제권을 가져가는 것, 이는 군부정권이었던 그 과거, 그러니까 군부정권이 과거에 경찰권을 남용해서 발생했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같이 남영동 대공분실을 재탄생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우려가 경찰 내에서도 있어요. 심지어 시민사회에서도 그렇고 국민적 우려가 지금 굉장히 상당한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우려와 문제의 어떤 비판이 있는 상황에서도 졸속적으로 경찰권 통제를 자문위가 시행령으로 추진시키는 이유가 과연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사 무마? 뭐 당연하게 깔려 있겠죠. 보복 수사? 역시나 당연히 깔려 있겠죠. 그런데 이들이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시키려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국회까지 패싱하는 이유, 결국은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남영동 대공분실의 부활에 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군부정권보다 더 무서운 사법정권, 검찰정권의 횡포가 시작되려는 거죠. 자, 그런데 행정안전부는 이 경찰권의 통제 이유를 두고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수사에 대해서 지금 뭐 경찰의 수사개시권도 가지고 있고 종결권도 가지고 있어서 거대한 공룡 경찰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뻔뻔스러운 거짓말인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아시다시피 검수완박이 아니라 검수일박뿐이었던 이번 검찰 정상화 법안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의 확실한 통제 장치로서 그 효력을 다할 수 없는 소위 누더기 법안으로 통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중에 이제 시행이 되는 거죠. 근데 따라서 그러니까 공룡화된 경찰이라고 하는 표현은 상당히 비하기 심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이거 헛소리라고 하는 건 헛소리. 검찰이 가지고 있는 뭐 예를 들어 재수사 요청이라든가 보안 수사라든가 시정 조치 요구라든가 그밖에 어떤 직무를 배제하거나 징계를 하는 것, 그리고 교체 임용을 할 수 있는 것까지도 이 요구할 수 있는 기능은 어떤 경찰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로 검찰에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 연간 70만 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 거의 100%에 가까운 통제를 검사에 의해서 받고 있고, 심지어 이번에 통과되었던 경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이 내용을 통해서도 결국은 이 이후에도 결국 검사의 통제권 안에 있습니다. 경찰은 완전한 분리라고 하는 것은 좀 어려운 상황이죠. 왜냐하면 견제적인 기능을 서로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견제적 장치가 없고 공룡 경찰화 되었다라고 하는 소리는 자신들 검찰 권력의 강화와 더불어서 경찰권 통제를 위한 거짓된 명물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그러니까 멍멍이 소리다. 게다가 여러분들 그 검찰 독립을 그렇게 외쳐왔던 그들이지 않습니까? 윤석열을 비롯한 검찰 정치 집단이 지들의 독립은 이야기하면서 경찰의 독립은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횡포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60여 년 전에 그 왜 제2공화국에서 헌법으로 그 경찰의 독립을 명시했다가 그 당시 5.16 군사 쿠데타로 이 헌법에서 누락되었던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 헌법에서 누락되었던 것뿐인 거지 사실상 경찰의 독립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회적 합의를 이뤄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91년에 그 노태우 정부에서 경찰국을 설립하려다가 실패한 이후에 또다시 윤석열 정부에서 경찰국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 그 의도는 누가 봐도 검찰과 경찰, 이 검경을 모두 정부가 장악하겠다라는 것이 분명해 보이는 움직임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죠. 행정안전부는 정부 조직법과 경찰법에 따라 어디까지나 범죄로부터 경찰이 국민을 보호하고 그리고 안전한 사회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어떤 지원의 역할, 외부의 어떤 지원적 역할과 견제의 역할에만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이지 견제라는 이름의 장악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수사, 기소, 심지어는 사법부에 대한 인사권까지 그 법무부가 거머쥐려고 하면서 우리나라 사법체계 전반에 이르는 과정을 뒤흔들고자 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이 독주, 우리는 이러한 행위를 독재라고 이야기를 하죠. 군부 독재에 이어서 검찰과 사법부 장악에 따른 신독재 체제, 매번 말씀드린 것이지만 브라질과 불가리아와 같은 검찰과 사법 독재의 대표적인 부패 정부의 모습은 이미 다가온 거라고 봅니다. 뭐 예상했던 일입니다. 뭐 대통령령으로서의 변화라든가 또는 각 그 부처에서의 시행령 개정을 손질해서 상위법을 넘어서는 강력한 하위법으로 만들어버리는 것. 이런 위헌적인 일들, 이걸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부처에서 계속 때려넣고 대통령령으로 또 개정해서 때려넣고 하면서 이게 헌법소원으로 넘어갔을 때 결국 처리될 수 있는 어떤 기한적 한계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오랫동안 또 지연시키는 것. 자, 중요한 것은 사법부가 헌법재판관의 인사권도 거머쥐게 되면서 이 헌법재판관도 윤석열 정부의 입맛대로 움직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우리나라 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하위법령과 상위법령이 뒤바뀌게 되는 이 정말 천지개벽할 일이 발생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진작에 우리는 지금 촛불을 들고 나서야 될 정도의 시기인 거예요. 탄핵 마일리지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100%의 탄핵 마일리지라고 했을 때 100%가 뭡니까? 한 700%, 800% 그 100%라는 그 어떤 한계를 넘어설 정도의 마일리지가 이미 쌓여 있어요. 중요한 것은 정치 저관여층들, 중도층이 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잘 안 되어 있다는 것. 즉 레거시 미디어가 이를 공론화시키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매우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론화를 직접 시켜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상을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셔야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